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직업상담하는 남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핵심 노트 13번째 직업상담 행정 분야입니다. 직업상담학 중에서도 마지막 분야죠. 직업상담사의 윤리와 직업상담사 보호에 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상담사 행정에서 직업상담사 윤리 강령 문제는 기출에 한 번씩 꼭 나왔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직업상담사 윤리 강령 개별 원칙 1. 사회관계 자기가 속한 기관의 목적 및 방침에 모순되지 않는 활동을 할 책임이 있다. 2. 전문적인 태도 상담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훈련과 지식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한다. 3. 개인정보의 보호 개인 및 사회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 시에는 당국에 내담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그 외에 상담 내용을 교육 장면이나 연구용으로 사용 시에는 꼭 내담자와 합의를 해야 됩니다. 임의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4. 내담자의 복지 소속 기관과 갈등이 있을 시에는 내담자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5. 상담 관계 상담 전에 상담의 절차 및 주요 국면에 관하여 내담자에게 설명해야 된다. 6. 타 전문직과의 관계 타 전문의로부터 도움받고 있는 내담자에게는 상담을 하지 아니한다. 이 내용입니다.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자기가 속한 기관의 목적에 충실해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자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특히 내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되는데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개인 및 사회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 시에는 공개를 해도 되지만 기타 상담 내용을 교육장 및 연구용 사용 시는 꼭 내담자와 합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꼭 필기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타 전문직과의 관계 이게 뭐냐 그러면 이미 다른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다고 나한테 다시 왔다. 또 내가 상담해.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른 전문의로부터 상담받고 있는 사람은 내가 다시 상담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죠. 2019년 3회 최신 문제는 나왔었어요. 비밀보장 예외의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래서 84 제가 정리했습니다. 직업상담사 윤리강령 비밀보장의 예외 원칙 아까 얘기했죠. 개인정보 보호를 해야 되는 거. 근데 예외 원칙이 있어요. 이 내용을 보시면 어떤 경우에 예외가 되는 거라는 거를 금방 알 수 있어요. 1. 내담자가 자살을 실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내담자가 심각한 범죄 실행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상담자가 슈퍼비전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런 거는 이제 상담자도 내담을 하다 보면 상담을 하다 보면 좀 힘든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험적 부족도 있고 전문성 부족 이럴 때는 자기보다 더 경력이나 능력이 있는 윗사람 경력자한테 다시 한번 지도나 받거나 관리를 받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걸 슈퍼비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상담했던 내용을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4. 내담자가 치명적인 질병에 걸린 경우 5. 내담자가 생명의 위험을 받고 있는 경우 6. 내담자가 학대, 신체적, 성적, 정신적 학대를 받고 있는 경우 7. 내담자가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위험에 빠뜨릴 경우 8. 법적으로 정보의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이럴 때는 비밀을 보장해서 예외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다 내담자 관한 문제예요. 단 한 가지 세 번째만 이제 상담사의 문제인데 나머지는 다 내담자에 관련된 건데 여러분들이 봐도 금방 이거는 상식적으로 봐도 비밀 보장할 필요가 없는 것들 있죠. 뭐 자살한다든지 범죄 저지른다든지 뭐 생명위험 받고 있고 학대받고 있는데 그걸 비밀 보장한다? 그건 아닌 거죠. 그렇죠?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봐도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직업상담 행정 중에서도 두 번째 직업상담사의 보호입니다. 이 직업상담사 보호에 관한 거는 금년도에
개정된 출제 기준으로 신규 추가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출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하지만 여러분도 알 필요가 있는 거고 또 실제 추가된 거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죠. 85. 직업상담사의 보호에 관한 내용입니다. 1. 건강장애 예방 조치를 해야 된다. 이거는 산업안전보호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이거는 상담자 본인보다는 사업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시 사업주가 조치해야 하고요. 만약에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했을 경우는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문다 이거죠. 3.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발생 등에 대한 조치. 아까는 예방조치였고 이번엔 발생했을 때에 대한 조치죠. 4.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조치. 다음 벌칙이 있어요. 그 법에 과태료 부과 기준 그래서 미조치 시는 1차 300만 원, 2차 600만 원, 3차 1000만 원. 이건 사업주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담자 자신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세부 내용을 한번 볼까요? 86.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발생 등에 대한 조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고객의 폭언이라고 있어요. 이 산업안전보호법에 의하면 그 직업상담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그 고객을 상대로 하는 그 고객센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다 직업상담사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주로 고객의 폭언이 많죠. 뭐 전화로 욕을 한다든지, 그죠? 그래서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3.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관련 치료 및 상담을 지원하고 4.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된다. 이거 누가 해야 된다? 상담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해야 된다 이거야. 또는 그 위에 관리자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서 건강장애가 발생을 했는데 계속 일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치료를 지원해 주지 않는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어떤 경우 뭐 상해를 입었다든가 도저히 안 된 명예를 훼손했다든가 할 때는 법원에 고소 고발할 수 있어요. 이럴 때 필요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직업상담소 보호 관련해서 87.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조치입니다. 이 앞에는 발생했을 때 해야 될 조치이고 이거는 예방이죠. 예방을 위해서 여기 제가 사업주 조치사항이라고 썼어요. 1. 폭언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게시하거나 또는 음성을 안내해야 된다. 통상 전화 같은 거 할 때 먼저 멘트가 나가죠. 그렇죠? 예. 2. 고객과 문제사항 발생 시에 대처 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 응대 매뉴얼을 마련해야 된다. 3. 고객 응대 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애 예방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그 상담원들이 그 매뉴얼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하도록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4. 그 밖에 고객 응대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거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건강장애에 대한 예방 조치와 발생했을 때에 대한 조치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자, 직업상담학 요약 정리한 내용은 앞부분 87개 직업상담 행정에서 직업상담 보호까지 해서 전부 정리가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1차, 2차 시험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1차 시험식이라 그래서 1차만 공부하는 게 아닌 거예요. 1차 할 때 2차를 동시에 공부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내용이 같은 내용이거든요. 또 2차는 공부할 시간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1차와 2차를 동시에 공부하되 두 번째 1차 공부 범위와 2차 공부 범위를 따로 구분해서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시간이 배분을 잘 할 수가 있어요. 시간 활용을 잘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적색선의 범위는 1차 시험 공부 범위고 청색선은 2차 시험 공부 범위로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요. 여기 보면 65 생애 진로 사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역시 제가 적색선을 쳤고요. 그 내용 중에 1. 진로 사정, 2. 전형적인 하루, 3. 강점과 장애, 4. 요약 이렇게 해놨어요. 자,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1차 문제는 생애 진로 사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닌 것은 했어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은 65 생애 진로 사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제목과 동시에 1. 진로 사정, 2. 전형적인 하루, 3. 강점과 장애, 4. 요약. 그래서 앞자만 외운다 그랬죠. 1. 진전, 강요, 진전, 강요. 요렇게만 외워도 필기는 맞출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요까지. 빨간 줄친 부분까지만 여러분이 1차 시험 때 공부를 하시고 2차는 어떻게 나오냐면 생애 진로 사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 4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그랬어요. 이 앞에 4가지 있죠. 진전, 강요 쓰고 오른쪽에 있는 내용까지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1차 시험 때 이 내용까지도 다 여러분이 외우시면 좋지만 그래도 좀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2차 시험 볼 때까지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때 요 세부 내용까지도 여러분이 기억하시거나 외우시면 2차 문제까지 시험까지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 공부 범위와 2차 시험 공부 범위를 나눠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직업상담학 87번 문항까지 약 13개 영상을 통해서 요약 정리한 내용을 공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